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는 제가 단독으로 백만장자 채널에서만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 오늘 삼성전자, 이번에 있었던 조직 개편에서 지금 파운드리 쪽하고 메모리 쪽이 통합이 된 게 있습니다. 조직이 통합이 된 게 있는데 그 소식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내용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좀 어수선하죠. 어제도 SK 하이닉스가 4% 가까이 빠지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선주도 그렇고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수선한데,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 분위기가 어수선할 땐 뭘 봐야 된다? 예, 제일 처음 봐야 될 거. 예, 환율을 봐야 됩니다. 환율. 그 환율에서 우리가 답을, 만약에 환율이 변동이 없으면 기업 쪽에 문제가 클 경우가 많고, 환율이 좀 흔들리면 예, 외부 변수다. 외부 변수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환율을 보면 환율이 최근에 한 1280원, 1310원을 넘은 것이 지난달 14일 이후 거의 21일 만에 처음입니다. 당시 환율이 1328원 90전인가 뭐 하여튼 그랬는데, 이후에 환율이 1280원대까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다가 다시 지금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환율이 오른 건 글로벌 달러 강세가 나타난 영향이 크죠.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보시면 1314원까지 올랐는데, 오늘 장도 환율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환율이 또 올라가면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안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께 자, 일단 미국 국채 10년물을 보면 이게 이제 금리, 실물 금리하고 연동이 되는데, 이게 어쨌든 국채가 금리가 높으면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추세적으로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거의 5%까지 갔었는데 지금 4.24, 물론 살짝 올라왔어요. 살짝 올라왔는데 어쨌든 지금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이게 또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고 이러면 환율에도 또 중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분위기는 뭐 요 정도로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대충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10년물 국채 금리가 1일에 지금 9월 1일 이후에 최저인 4.2까지 4.19까지 급락을 한 뒤에 지금 4일 장중에 4. 거의 3까지 뛰었다가 지금 현재 요 정도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지난 10월 중순입니다. 거의 4%로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4%, 거의 4.98인가 뭐 그럴 거예요. 거의 16년 만에 최고치라는 것은 주가가 16년 만에 최고의 기회였었다. 뭐 대충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또 파월이 뭐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다. 뭐 금리 인상 계속 갈 수도 있다. 뭐 이딴 소리 하는 바람에 이렇게 시장은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출렁거림이 있었는데, 어쨌든 채권으로 봤을 때는 안 믿는 분위기다라는 거 확인이 됐고, 대신에 환율은 약간 좀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종합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삼성전자 DS 부문이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쪽에서 조직 통합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만 가능한 일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조직 통합, 그 부분 여러분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만장자 채널에서만 여러분께 전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반도체 부문, DS 부문, 메모리 사업하고 파운드리 사업에서 지금 시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이 그냥 엄청나게 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에 따로 두고 있던 계측 기술 조직을 지금 하나로 통합해서 이번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도 DS 부문 수시 조직 개편으로 소재 기술 조직을 통합을 했어요. 자, 7월 달에
소재 기술 쪽을 통합을 하고 이번에는 계측 기술 조직을 통합을 한 겁니다. 이거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정기 인사에 이어서 조직 개편하고 보직 인사를 마무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DS 부문은 메모리 사업부하고 파운드리 사업부에 각각 두고 있던 계측 기술 조직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자, 반도체 계측 기술은요, 반도체 공정 중간의 미세 구조를 검사를 해서 불량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이 점점 더 미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수율 개선을 위해서 이 반도체 계측 기술은 점차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물론 그전에도 상당히 높았지만 더 높아지고 있죠.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 EUV 노광 공정을 도입하고 이 메모리에서도 첨단 패키징이 제품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지금 미국산 장비에만 의존하던 이 계측 분야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자체적인 투자로 기술 개발에 나섰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앞서 7월에는 반도체 소재 기술 조직을 같은 방식으로 통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재 기술 조직. 자, 메모리 사업부하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각자 이 소재 기술 그룹을 따로 두고 운영을 했는데 지난 7월달 사실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7월달에 조직 개편으로 이 두 조직을 통합을 해서 DS 부문 산하의 하나의 소재 기술 그룹으로 운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기술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의 키를 쥐고 있는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그래핀 이런 그래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비정질, 질화붕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쪽에 신소재를 반도체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지금 한창이죠. 그래서 계측 분야와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그리고 미국 등의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이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사실상 엄청나게 이쪽에 지금 막대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 소재 기술 분야에 이어서 이 메모리 사업하고 파운드리 사업에 각각 두고 있던 이 계측 기술 조직까지 통합을 하고 나서면서 향후에 반도체 사업 전략 변화에 상당히 이제 시너지를 내겠다. 파운드리와 메모리 부분에서 잘하는 부분을 이제 같이 이제 합치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은 이 메모리 사업하고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글로벌 경쟁사들과 치열하게 기술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 이제 TSMC하고 미세공정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이 같은 조직 통합 및 축소가 진행이 됐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의 결정이 메모리 사업하고 파운드리 사업에서 저는 시너지를 깨하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1위죠. 최근에 조금 디램에서 조금 지금 후달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메모리 사업에서의 경쟁력을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 파운드리에도 적극적으로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이 소재라든지 계측 같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공유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포인트는 소재나 계측 분야에서 조직이 통합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이제 거의 같은 조직화,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같은 조직으로 완전히 되기도 힘들고 어쨌든 DNA가 완전 따로 되는 게 아니라 좀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향후에 파운드리 분사하는 것도 점점 이게 영역 자체가 완전히 독립적인 게 아니라 같이 가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TSMC가 할 수 없는, 삼성전자만 가능한 메모리와 파운드리가 같이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삼성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방향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잘 길을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